존경하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손상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7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한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의 행보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파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습 외에 한교안만의 투쟁력, 한교안만의 논리력, 한교안만의 포옹력,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의 행보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내로는 선거 결과에서 여유있는 득표차로 대세론을 재확인한 만큼 한국당에 병폐할 수 있는 개판논쟁을 종결시킬 힘은 일단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판논쟁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종결시켜야만 대표를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좀 당이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입당한 지 지금은 43일 만에 당권을 차지했다는 이 점에서 보수 통합 등의 이 난제를 헤쳐나가기에는 정치력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또 정치 신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제대로 가동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당내 문제는 물론이고 당 외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당 내부 정비를 위해서는 개파 논쟁을 빠른 시간 내에 종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가 이미 우리 안에 여러 개파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부터 한국당에 개파는 없다, 앞으로 개파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개파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 같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대표는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정치에 입문해서 당대표까지 됐지만 사실은 친박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의 법무장관과 총리를 했지 우리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친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해준 친박 세력과 또 비록 지금은 약간 갈로 밖으로 나선 듯한 비박 세력,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탕평책을 쓴다면 분명히 지금 한국당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개파 갈등은 깨끗하게 종식시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비박계의 경우는 지난번 원내 대표에 이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까지 결집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비박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두 번 선거의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비박계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도 선거를 거치면서 일단 정치 뒷면으로 밀려난 상태가 되면서 비박계는 이미 구심점도 잃었습니다. 따라서 한 대표가 이런 비박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그리고 자신에게 표까지 몰아준 이런 친박계를 생각한다면,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약간 뒤로 밀려난 듯한 비박을 생각한다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이 융합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파 논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쓰냐, 이게 탕평책인데 그걸 잘해야 되겠죠.
더더욱이나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인재를 여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는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지리멸렬한 한국당의 이미지 개선과 도로박근혜당이라는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보수 통합을 위한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가 이미 27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 대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법부를 사찰하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 독재 정권이다. 정권의 국정농단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일단은 친일성이 강단 있게 나갔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외쳐왔던 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신의 소신대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라도 자유우파 진영 통합과 새로운 인물 영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정 정당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헌법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폭넓게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건 황교안 대표가 후보 토론회 또 뭐 후보 연설회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외쳐왔던 말들입니다. 또 제21대 위한 공천에서는 대폭 물갈이를 이미 예고를 해버렸습니다. 당대표는 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재를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당이 어렵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많은 인재 영입, 이런 분들이 당에 들어와서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재 수혈을 통해서 한국당의 분위기 쇄신이나 인적 쇄신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차기 총선에 한번 제대로 붙어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발표했습니다. 자, 황 대표 이런 발언을 두고 본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영입은 물론이고 그의 말대로 헌법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입과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통해서 당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 토론에서 당명은 말하지 않았어도 바른미래당 이런 당과의 통합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하면 일단 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TV 토론에서 바른미래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이런 질문을 받고 오세훈, 김진태 3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오케이 팻말을 들었던 후보가 바로 황교안 후보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뭉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비롯된 그 분열이 여전히 봉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봉합을 시켜야 우파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 여기에 심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고 대선 승리까지 이뤄내려면 총선 전에 우파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 공감대가 우파 야권 전체에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한국당의 좌표 설정만 제대로 하면 이 또한 해결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좌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교안 후보는 37.3%, 오세훈 후보가 50.2%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차기 총선에서 기존 한국당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 민심의 반영이자 정표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또 한국당의 열성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태극기 세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외쳐왔던 그런 요구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교안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 세력은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탄핵 62적 가운데 김무성, 김성태만이라도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높여왔습니다. 또 5.18과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한 한국당의 대정부 대여투쟁의 미화감을 질타해왔습니다. 이 역시 대정부 대여투쟁을 강도를 높이면 결국은 태극기 세력도 같이 동조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컨대 김무성, 김성태는 총선 공천에서 신인 발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한 대표가 27일 밝힌 대로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황 대표는 태극기 세력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태극기 세력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조율만 잘하면 지금보다는 더 큰 대정부 대여투쟁을 통한 그 시너지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 대표가 입당 43일 만에 그 승리한 데에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과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닌 그의 이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우파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옹립은 못하고 대표가 바뀌든지 비대위원장이 오든지 조직 강화 특위위원이 오든지 이래도 오히려 분열만 가져가는 이런 꼴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통한 보수의 컨트롤 타워를 갈망하는 많은 우파 세력들이 그래 한교안을 한번 선택해보자 이래서 표를 던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 같이 선거를 치른 오세훈, 김진태 이 두 사람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중도층을 끌어모아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대여 대정부 투쟁에는 김진태 의원이 제격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탕평적 일환에서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의 지지층 흡입력은 상당히 강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한국당은 이제 재정렬을 통해서 당의 새로운 활력소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황 대표는 27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 단상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수락 연설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대여 투쟁력을 높이겠다는 이런 일갈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앞선과 2022년 정권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정책정당, 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
한국당을 가감하게 바꾸어 나가겠다.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 우파의 대통령을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청년들을 겨냥했어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말대로 갈라 그러면 상당히 투쟁력도 높여야 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의 브레이크도 잡아야 될 것이고 나라 꼴이 이 개판이 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 투쟁력을 높이다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퇴진의 결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것이 제2의 탄핵 사태로까지 확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수락연설대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떤 전투력을 발휘할지 당은 또 어떤 형태로 일신할지 국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황교안 선장이 운전대를 잡은 한국당호는 어제부로 이미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 오랜 정치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첫 시험대를 우리 모두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 한국당의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야, 황교안 총리가 공무원 출신인데 그리고 사람이 탁 이렇게 선비처럼 고운 사람인데 야, 그 어려운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은 외유 내강이라 상대편을 무릎을 꿇이는 방법도 와 소리 지르고 쳐들어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서 그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상대편의 무릎 꿇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당 자체가 그동안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대적하면 전부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말로는 많이 했죠.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불발이었어요. 김병준, 나경원, 김성태 뭐 할 것 없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당의 면모를 일신했어. 아, 이제 야당다운 야당.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이제 한국당이 뭔가 제대로 싸우는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그 한교회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대여 투쟁력은 사실은 투쟁을 해본 사람만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김진태 의원을 그 투쟁의 선봉대에 세워서 적절히 잘 손을 잡고 간다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정권도 좀 벌벌 떨 것이고 태극기 세력은 물론이고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많은 세력들이 한국당으로 다시 몰려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당에 보고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당이 어느 지금 현실에 부딪혀 있는지도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인재들 그 인재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용을 하는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긴 시간 갈 수도 없어요. 내년이 벌써 총선이고 이번 4월 때는 보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 브레인이라 그러면 이미 밑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왔어야 됩니다. 이게 혹여 잘못해서 옛날에 이해창 대표가 있을 때처럼 관료 출신과 정치인 사이에 또다시 무슨 갭이 생기거나 이런 충돌이 생긴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미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한국당 대표로 나선다고 했을 때 당선을 기정사실화해서 거기로 줄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중 가다가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또 그래 줄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보여서 어떻게 뭐 공천 하나 얻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 한교안 밑에 피라미드처럼 줄을 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데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절명의 한국당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못하면 한국당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교안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받아버리면 한국당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단 있는 결정력도 중요하겠지만 아픔을 어루만지고 폭로해주는 따스함도 갖고 있어야 될 시점이 지금 현재 한국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대여 투쟁에 나서는 이 모습만은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다 강력하고 좌파들이 보여주는 그 악랄함처럼 끝끝내로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다시 한국당이 여당이냐 하는 이런 핀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의 수많은 인재들 중에 과연 누가 전투력이 있는지, 누가 기획력이 있는지, 누가 정치력이 있는지, 누가 포용과 통합에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인재들을 다양하게 포진을 시켰어요. 이전 한국당이 아닌 완전히 새로 태어난 모습의 한국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우파가 하나로 결집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일 태극기 집회에 모든 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각 태극기 집회로 분산이 돼서 한 번쯤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쳐주는 것도 바로 태극기 우파 세력과 한국당이 하나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는 이 수많은 태극기 집회 세력의 한국당 정치인들이 62정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참석을 해서 같은 목소리,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도 한국당의 승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한교안 선장이 운전대를 잡은 이 한국당호가 평지풍파를 겪지 않고 순항을 할 것인지, 순항해서 얼마 안 돼서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세 침략을 받아서 배가 가다 거꾸로 처박히지 않을지, 이쪽도 걱정, 이쪽도 걱정, 많은 걱정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수많은 우파 세력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결국은 그 배를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중을 향한 정치, 행동을 보여주는 정치,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하는 이런 정치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한국당의 이런 문제점들을 깨끗이 일수하고 새로운 한국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손상두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